노리다 노트북 리뷰를 진행하면서 어쩌면 이 제품을 만나볼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던 정말 엄청난 제품이 하나 있는데요. 올해 2026년 4월 출시되어서 드디어 만나보게 된 제품입니다. 수준급의 16인치 디스플레이를 한 개도 아니고 무려 두 개를 탑재한 정말 엄청난 제품이었는데 긴 말 필요 없이 빠르게 2016 ASUS ROG 제피러스 듀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2016 ROG 제피러스 듀오는 엄청난 제품인 만큼 패키지 박스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데요. 안에 들어있는 구성품을 간단하게 살펴보가면 아주 거대한 박스 안에 노트북 본체가 들어있는 또 다른 박스, 충전기, ASUS 펜, 휴대용 가방 등이 들어있습니다. ASUS ROG 제피러스 듀오 전용 백팩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가죽 소재로 꽤나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실용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진 전용 백팩입니다. 충전기는 제피러스 시리즈에서 자주 보이는 100W C타입 충전기가 함께 들어있는 구성으로 기본 충전기는 300W의 고출력 충전기입니다. 노트북 본체와 충전기 외에도 터치와 외부 펜을 지원하는 제품인 만큼 ASUS 펜 3.0도 기본 구성품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ASUS ROG 제피러스 듀오의 본체는 고급스러운 박스 안에 들어있고 이 안쪽에는 간이 거치대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치대가 함께 들어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간이 거치대인데 이런 디테일들이 은근 유용한 것 같습니다. 이제 노트북 디자인으로 넘어가보면 스텔라 그레이 컬러의 겉보기에는 늘 보던 ASUS ROG 제피러스의 디자인입니다. 한쪽에 ASUS ROG 로고와 상판 전체를 가로지르는 슬래시 라이팅이 주요 포인트로 이 부분까지는 비슷한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측면에 레이어가 한 장 더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열어보면 이렇게 일반적인 16인치 ASUS ROG 제피러스처럼 생겼지만 하단의 키보드가 분리되고 거기에 듀얼 디스플레이가 보입니다. 같은 크기의 16인치 3K급 OLED 터치스크린을 위아래로 총 2개나 탑재한 게임 노트북인데요. 두 개의 패널 모두 16:10 비율의 16인치 3K급 해상도의 OLED 패널로 120Hz의 고주사율, 0.2ms 응답 속도, 최대 1100니트의 피크 밝기, DCI P3 100% 생여역에 펜톤 인증, HDR 1000 인증까지 모두 받은 수준급의 스펙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디스플레이를 한 개도 아니고 무려 2개나 탑재한 노트북인데 역시 듣던 대로 실물이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를 더욱더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판에는 최대 90도까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치대까지 내장되어 있습니다. 듀얼 스크린 모드로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거치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써보니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거치대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노트북을 거치해 사용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드만 5가지이니 거치대 내장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던 키보드는 이렇게 탈착이 가능한 키보드인데 굉장히 얇은 두께의 키보드입니다. 기본적으로 하판에 붙어있을 때는 포고핀 단자로 연결되어서 동시에 충전도 되면 사용할 수 있고 떼어내게 되면 자동으로 블루투스 페어링이 되면서 무선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본체에 붙어있을 때는 자동으로 충전이 되지만 따로 C타입 포트도 있어서 유선 연결 및 충전도 가능하고 스위치도 있어서 아예 끄고 켤 수도 있습니다. 키보드가 굉장히 얇은 편이지만 키스트로크도 1.7mm까지 확보했고 RGB 백라이트까지 갖췄는데요. 그냥 ASUS ROG 제피러스 키보드를 그대로 떼어서 얇고 가볍게 무선으로 만든 느낌이었는데 개인적으로 타건감도 정말 취향이어서 정말 잘 사용했습니다. 그 외에 포트 구성도 HDMI 2.1이나 썬더볼트 4, PD 충전, 화면 출력까지 모두 지원하는 C타입 포트 같은 최신 포트는 물론 상황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 UHS-2 지원 풀사이즈 SD카드 슬롯까지 갖췄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듀얼 디스플레이와 분리식 키보드를 제외하면 ROG 제피러스에서 자주 봤던 구성으로 만듦새는 확실히 좋았습니다. 이제 프로세서 스펙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CPU는 3세대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인 인텔 코어 울트라 9 386H 프로세서가 들어갔고 여기에 엔비디아 RTX 5090 그래픽이 들어갔는데 24GB의 넉넉한 VRAM과 150W TGP 스펙으로 하이엔드 제품다운 스펙 구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램은 LPDDR5X 64GB로 온보드 방식의 고용량 메모리가 탑재되었는데요. 상세한 스펙을 위해서 분해를 해볼까 했지만 이 제품은 아쉽게도 듀얼 디스플레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제품인 만큼 분해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대신 하판 거치대를 들어보면 그 아래의 T6 규격의 펠라사 2개만 풀어서 정말 손쉽게 내장 SSD를 교체하고 업그레이드할 수가 있습니다. 펠라사만 2개 풀어주고 자석으로 고정된 슬롯을 열어주면 이렇게 2개의 M.2 NVMe SSD 슬롯이 있는데요. 기본 1TB의 PCIe 4.0 SSD가 장착되어 있고 우측에는 추가 슬롯이 한 개 더 있어서 정말 손쉽게 작업 업그레이드가 가능했습니다. ASUS ROG 제품들이 분해가 까다로운 제품들은 이렇게 SSD 같은 건 손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접근성을 높여둔 건 정말 좋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프로세서 벤치마크 테스트입니다. 우선 CPU 벤치마크로 시리벤치 R13을 구동해봤고 예상대로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요. 일반적인 형태의 같은 ROG 제피러스 노트북과 비교해봐도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데 발열이나 전원 관리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일단 거의 모든 테스트는 키보드를 붙이고 일반 노트북 모드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지만 키보드를 떼고 듀얼 디스플레이 모드로 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해서 이렇게도 테스트해봤습니다. 테스트 결과 오차 수준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모습을 확인했고 어떤 모드로 사용하든 간에 최고의 최선의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픽 벤치마크인 3D마크 3중 테스트도 돌려봤고 결과는 당연히 RTX 5090 그래픽인 만큼 엄청난 점수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듀얼 디스플레이 모드로 테스트해봤는데 성능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전에 사용해왔던 같은 RTX 5090을 탑재한 노트북들과 비교해봐도 더 높은 TGP의 타사 제품과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특수한 형태의 노트북이지만 RTX 5090 성능을 아낌없이 누릴 수 있는 것 같은 아주 좋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벤치마크 간의 발열 테스트도 당연히 진행해봤고 일단 대기 상태 기준으로는 프로세서가 위치한 부분이 살짝 따끈하긴 했지만 성능을 생각하면 아주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풀로드 상태에서는 오히려 대기 상태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발열이 괜찮았고 프로세서 주변 온도도 최대 30도 후반대로 유지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발열 테스트 역시 싱글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듀얼 디스플레이 모드로도 거치대를 펼치고 사용했을 때 기준으로도 측정을 해봤는데요. 측정 결과를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대기 상태는 물론 풀로드 상태에서도 거의 온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두 상태 모두 발열은 수준급으로 잘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팬 소음 측정해봤고 팬을 풀로드로 돌려도 평균 53dB 정도로 성능 대비 꽤 조용한 편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게이밍 테스트로 넘어가 볼 텐데요. 게임 테스트는 상판의 주 디스플레이에서만 G싱크를 지원하는 만큼 키보드를 붙이고 일반적인 형태의 싱글 디스플레이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오버워치의 경우 3K급의 높은 해상도에서도 최저 옵션은 평균 314프레임, 최고 옵션은 평균 133프레임 정도로 측정이 되었는데요. 높은 해상도임을 고려해보면 프레임은 아주 잘 나오는 것 같았고 이전 ROG 제피러스 G16 리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OLED 패널 자체가 정말 넘사벽급으로 좋아서 오버워치의 화려한 게임 화면을 즐기기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3K급이라는 높은 해상도에서도 최저 옵션 평균 200프레임, 최고 옵션에서는 평균 131프레임 정도로 배그도 아주 쾌적하게 구성할 수 있었는데요. 3 울트라 공유얼순으로 가더라도 평균 200프레임대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쾌적하게 배그를 즐길 수 있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펑크 이온실드 테스트에서도 좋은 프레임을 보여줬는데 레이트레이싱과 DLSS 테스트 결과에서는 최저 옵션 평균 77프레임, 최고 옵션은 55프레임으로 높은 해상도를 고려하면 노트북 그래픽치고는 높은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레이트레이싱을 끈 일반 옵션은 최저 옵션 평균 112프레임, 최고 옵션은 77프레임까지 확보할 수 있었고 스토리를 보면서 게임을 즐기는 데는 정말 충분한 성능이었습니다. ASUS ROG 제피러스 듀오의 게이밍 성능은 게임용 노트북인 만큼 차고 넘치는 성능으로 대부분의 AAA급 게임은 정말 쾌적하고 부드럽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인텔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와 RTX 5090 그래픽, 64GB의 램은 앞으로 몇 년간 나올 게임에는 정말 끄떡이 없을 조합이긴 합니다. 여기에 디스플레이까지 OLED 패널로 수준급이라 게임을 즐기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싶긴 했습니다. ASUS ROG 제피러스 듀오는 기본적으로 게이밍 노트북이지만 이 듀얼 디스플레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이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더 다양한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최근 관계상 본격적인 영상 작업 같은 것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해서 간략하게 맛만 봐보니 이렇게 아이 프리뷰를 상당히 크게 띄우고 하다에는 타임라인과 각종 편집 공간을 넉넉하게 마련해서 작업을 해본다고 생각하면 이게 실제 작업에는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별도로 외장 모니터를 연결하지 않아도 그냥 화면 자체가 두 개인 노트북이라서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해도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주로 사진을 편집하고 간단한 영상을 클립으로 만들고 이걸 활용해서 글을 쓰는 작업을 정말 많이 하는데 ROG 제피러스 듀오로 이런 작업을 많이 해봤습니다. 상단에는 글을 작업할 페이지를 띄워서 글을 쓰면서 하단에는 참고 자료들을 띄워두고 동시에 보면서 작업하니 이게 정말 편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듀얼 외장 모니터나 포터블 모니터 같은 더 큰 모니터를 연결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케이블로 거추장스럽게 연결해서 쓰는 듀얼 모니터와 선 하나 연결할 것 없이 그냥 그 자체로 듀얼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는 구성은 정말 차원이 달랐습니다. 별도의 연결 없이 위아래를 편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좋았고 두 개의 디스플레이 모두 터치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킥이었습니다. 두 개의 창을 동시에 띄워서 자료를 보면서 비교한다거나 키보드 하나만 똑 떼서 바로 세팅해서 쓴다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또 위아래 디스플레이 모두 ASUS 펜 3.0을 지원하는 패널이라서 이렇게 그림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듀얼 디스플레이를 꽤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펜의 피라미 난 느낌도 상당히 괜찮다고 하셨고 일반 액정 타블렛처럼 쓸 수도 있으니 정말 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또 아레어 디스플레이가 터치가 가능한 패널이라서 아예 키보드를 떼어내고 조금 더 가볍게 가상 터치 키보드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ASUS 앱 중 하나인 스크린 엑스퍼트로 미리 설정을 해두고 6손가락을 하단에 탭하면 이렇게 가상 키보드와 터치패드가 실행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터치 키보드라서 약간의 적응은 필요하긴 한데 익숙해지면 생각보다 쓸만할 것 같고 이렇게 구형 제피러스 듀오처럼 화면 절반을 디스플레이로 쓰고 나머지 절반을 키보드로 쓰는 세팅도 가능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듀얼 스크린이라는 게 정말 다양하게 세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활용도는 정말 무궁무진했습니다. 이 노트북의 무게가 2.82kg 정도로 단순히 무게만 보면 매우 무거워 보이지만 듀얼 디스플레이가 기본 내장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오히려 가볍게 느껴지는 무게입니다. 저도 실제로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좀 해봤는데 보통 일반 작업용 노트북에 보조 모니터까지 들고 다니면 노트북, 모니터, 휴대용 커버, 파우치, 그리고 충전기까지 해서 3에서 4kg이 정말 우습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제품은 탈부착식 키보드에 충전기까지 포함하더라도 3kg대 초반대에 끊을 수 있으니 실제성은 단순한 수치를 보고 판단할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카페 같은 곳에서 작업할 때도 케이블을 주렁주렁 연결하면서 쓸 필요 없이 거치대 하나만 펴고 화면을 열어서 키보드만 뚝뚝 떼어내서 바로 사용하면 되니 이게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쓰는 메인 컴퓨터가 맥OS인데 제가 만약 맥을 쓰지 않았다면 작업용 메인형 컴퓨터로 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마음이 들었던 제품이었습니다. 리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스펙과 활용도를 다양하게 활용해보진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아쉬울 정도로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쓰면서 참 만족스러웠던 ASUS ROG 제피러스 듀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가격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자면 2026년 8월 단화 최저가 기준 가격은 무려 999만 9천원으로 거의 1000만원에 육박하는 제품입니다. 처음에 다른 리뷰에서 이 제품을 봤을 때 그렇게 비쌀 이유가 있나 싶었는데 3K급의 엄청난 스펙의 듀얼 터치 디스플레이에 RTX 5090 외장 그래픽, 요즘 그렇게 비싸다는 메모리도 온보드 방식이지만 64GB를 넣어놨으니 이 가격은 나름대로 이해가 갔는데요. 애초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대중적으로 접근할 만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영역과 수요를 고려하면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의 제품이 나온다는 것이 여러가지로 대단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더 많은 후기를 영상으로 담아보고 싶었는데 시간 제약이나 영상 길이도 너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 리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엄청난 가격의 제품이지만 획기적인 제품 컨셉과 그걸 실제로 잘 구현해둔 제품인 만큼 올해 리뷰해본 노트북들 중에서 가장 대단한 제품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ASUS ROG 제피러스 듀오 GX651AX SR140W 리뷰였습니다. 정말 긴 리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번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